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프로로서 이제 일을 한 지가 15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15년을 하면서 이제 제가 느끼게 된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년 중에 5년 정도는 사실상 팀노바를 하면서 강의하고 학생들을 이제 양성하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에 조금 더 열중을 하긴 해서 사실 한 10년 정도의 기억과 이제 5년 정도 이제 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게 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그 좀 약간 그게 섞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하다 보면 90% 확률로 항상 변수는 생긴다. 그 변수 확률을 줄이기 위해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것. 답 없는 변수는 곧 스스로 힘들게 만든다. 개발하다 보면요, 거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100%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냥 예상 범주 내에서 어떤 항상 이렇게 탁탁탁탁 떨어지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인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검색 능력도 좋아야 되고, 아니면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센스, 추리력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집중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변수에 강한 개발자가 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변수가 생겨서 항상 고생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대학교 때 배우는 것은 필드에서 20%도 안 된다, 10%도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5%?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가서 이제 과제 같은 걸 하면, 사실은 저는 오래 전부터 이제 개발 자체를 25년을 해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해왔던 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4년 동안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양이 많지도 않고, 진짜 몰아서 하면 6개월이면은 그냥 다 끝날 정도의 양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대학 졸업한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과목 배우는 전공 과목만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따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생각보다 결국엔 회사 가서 다 다시 배워요. 일단 일반적인 전공자들은 다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 하는 거에 거의 디테일로 봤을 때는 5%도 안 되는 정도의 디테일을 가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마다 좋은 개발자의 정의가 다르다. 이거는 골 때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알고리즘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료 구조를 알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포폴이 좋아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개발자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노바 이제 애들 구직시킬 때도 그냥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데, 그거에 맞추지 않은 회사가 잘 안 맞으면 그냥 뭐 굳이 억지로 뭐 가지 마라, 안 맞는데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일단 사람이 내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믿어버리면, 그런 사람 굳이 이렇게 그 사람 기준 맞춰서, 아까 내가 그게 동의가 된다면 그 사람 기준 맞추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기준이 있을 거고, 내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면 기독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준이 되게 공고히 난 무조건 이거여야 돼 라고, 이제 종교적 믿음처럼 이게 맞아 라고 이제 딱 정확히 딱 타겟팅을 하고 이제 보는, 전혀 다른 문화지만 이게 맞다라는 게 색채가 강한 사람들을 굳이 나와 다르다고 배척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냥 안 맞으면은 빠이빠이 하는 게 훨씬 신상에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마다 정말 생각이, 대화를 해보면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은 개발자의 정의는 정말 다를 수 있다. 기술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카카오톡이 HTTP로 만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채팅은 무조건 TCP로 만들었었어요. 옛날부터 버디 막 옛날에 막 이런 시절도 그렇고, 세이클럽 막 이렇게 채팅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TCP/IP나 UDP 같은 건 필수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술을 쓰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기술 내에서 빠르게
런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카카오톡은 빠르게 이제 선점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은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똥망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대박이 났죠. 그리고 나중에 개발자들을 투자를 받고 많이 좋은 개발자들 뽑아서 그 이후로 이제 TCP로 바뀌고 정말 고도화된 이런 게 처음에는 보안도 엉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고도화를 잘 하더라고요. 왜냐면 개발자를 뭐 1000명 단위로 뽑아버리니까. 얘기로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물류 쪽에 이제 큰 손한테 투자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후로 아무튼 개발자 엄청나게 1000명 단위로 뽑아서 지금은 막 200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뭐 그런 것도 때로는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되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발을 고집해야 되냐 안 그러냐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해커톤도 그렇고 빠르게 먼저 만들어보고 그 가능성을 보자.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보고 빨리 런칭해보고 반응을 보고 막 이런 경우의 스타트업의 유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그래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좀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개발자로서 만약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경력만 많고 2, 3년 차보다 못하는 개발자들이 수두룩 빽빽하다. 맞아요. 막 경력 10년 막 15년 돼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 업계에 오래만 있었지 저 사람 개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다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부장 뭐 과장 이렇게 좀 직급이 높으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래서 리더가 정말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나 이제 경력 위주로 이제 그 뭔가를 책정하는 경향이 좀 있죠. 물론 이제 또 안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되게 합리적인 회사들은. 근데 그냥 실력 좋은 사람들한테 그냥 리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경력이 많으면은 막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렇게 실제로 보면 저 사람 하나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나대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보면 알거든. 개발자들끼리는 그냥 보고 그냥 한 5분만 얘기해보면은 5분도 필요 없어. 그냥 한 2, 3분 그냥 그 관련 개발 얘기하면은 얘 잘한다 못한다 좀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 부족하네, 공부가 부족하네, 이런 사람 금방금방 압니다. 그런데 건의한 똥꼬집은 있으나 2, 3년 차에게 밀릴 정도로 공부 안 하는 개발자 정말 많고요. 그리고 옛날 기술만 고집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또 옛날 기술에 대해서는 되게 잘하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뭔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서 옛날 기술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개발자가 많다는 거. 안 좋은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뭐 제가 뭐 강조 안 해도, 근데 안 좋은 회사들의 특징이 그냥 연봉 낮고요. 연봉이 낮으면 일이 쉬울 것 같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연봉도 낮고 야근도 많고, 야근이 꼭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강요에 의한 야근이라든지 뭐 인격적으로 좀 상대방을 좀 무시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죠. 임금체불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돈은 벌고 싶은데 돈은 없고 개발자를 그냥 싸게 쓰고는 싶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죠. 근데 안 좋은 회사일수록 여러모로 다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좋은 회사도 많습니다. 문화 좋고 연봉 높고 뭐 이런 데는 또 괜찮은 개발자들이 많이 와서 들어가기 또 힘들어. 왜냐? 수준이 높거든. 그럼 거기 있는 애들은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기업이냐? 꼭 대기업은 아니에요. 대기업도 팀에 따라 정말 다를 수 있어요. 오히려 개인의 실력을 늘린다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대기업보단요 진짜 알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훨씬 나아요.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데. 근데 그 팀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나는 이런 얘기도 결국에는 그 팀의 구성원이 나를 바꾼다 이렇게 보는 거라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포커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누가 내 옆에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결국에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회사 그
개발자들이 수준이 높으면은 좋긴 하죠. 근데 보통 수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 자체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일인가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뭐 기회가 되면은 성장하기 위한 개발자의 조건 뭐 이런 걸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영상을. 어느 회사를 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별로다. 맞아요. 현대차도 노조가 생겨요. 삼성도 노조 생겼잖아요.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막 이런 데도 노조 다 있잖아요. 근데 노조가 있는 건 오히려 대기업이 더 심하죠. 근데 대기업 평균 연봉 막 1억 가까이 되는 곳도 노조가 생겨요. 근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어? 근데 오히려 노조 자체는 중소기업보다 이제 대기업이 이제 더 조직이 크니까 활발하잖아요. 그런데 조건도 좋고 그런데도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 어느 회사를 가도 불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타지를 가지고 어디 가면 행복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입사원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구직자거나. 근데 막상 보면은 현실은 그렇게 꼭 항상 아름답진 않습니다. 다 별로니까 그냥 기대를 미친듯이 안 하는 게 어떨까요? 본인에게 기준을 두던지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하든지. 개발자도 돈 많이 벌려면 결국은 사업하거나 임원진 해야 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기업에서 진짜 진짜 돈 막 몇억씩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 보면 다 임원진이잖아요. 근데 대기업에서 그냥 일반 이제 근로자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뭐 성장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돈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 받으면서 어떤 중소기업의 임원진이 되면 연봉은 또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의사결정권도 훨씬 많고 뭐 여러모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승진 싸움에서 밀리면 좀 빨리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중소기업인데 임원이고 이 임원 내가 여기 이 회사를 키우는데 기여를 했어. 그래가지고 막 50대 60대까지 되신 분은 못 봤지만 50대 이제 그 계속 이렇게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뭐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징을 한다든지 뭐 CTO로 있다든지 뭐 여러 사례가 있는데, 보통 이제 회사를 키워준 사람들이 CTO인 경우가 많아요. 개발자로서. 물론 이제 실력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케바케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소수의 착한 사장님은 일반 근로자들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임원진급이 더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자가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임원진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포지션을 가는 게 맞다. 실제로도 다 그래 왔어요. 제 주변엔 다 그렇습니다. 제 주변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막 친한 사이들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보면 다들 뭐 몇십억대에서 몇백억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나이도 저보다 어린 애들이 그렇습니다. 개발자 출신 사업가가 생각보다 많다. 맞아요. 그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자를 단순히 개발자로만 정의하지 말고 다양한 분야를 할 수가 있구나. 물론 이제 개발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도 졸라 멋있죠. 근데 뭐 프로젝트 매니저도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CTO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자 되면 나 이제 개발자니까 개발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업 개발자라고 다 멋진 건 아니다. 더럽게 게으르면서 남탓오진 개발자들도 많다. 네,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업 개발자 하면 다 똑같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시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애초에 글러먹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많이 보셨겠지만 맛집이라고 해서 경력고 막 30년 6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됐어도 맛집인 데도 있고, 창업한 지 뭐 20-30년 됐는데 뭐 고기 누리네 나고 뭐 이런 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리를 오래 한다고 다 잘하면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무조건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집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핵심인데 그런 사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없죠.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 게 인생인데 더럽게 게으르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한 번 더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들 하기 싫죠. 그리고 이제 자기 뭐 쉬고 싶은 게 사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이 직업 자체가 워낙에 트렌디하고 공부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단순히 오래 한다고 이렇게 느는 분야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는 분야다. 라는 거. 근데 그래서 저는 여기 어느 정도 준비할 각오가 안 되면은 안 오는 걸 추천을 해요. 팀노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신입인데 너무 돈을 많이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그 실력에 맞는 정당한 연봉을 부를 뿐이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구직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구직이 다 잘 돼요. 금방금방 끝나요. 자, 때로는 정치 싸움이 개발 실력을 이기기도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줄 잘 잡고 싸바싸바 잘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회사에 기술적으로 기여를 잘 못하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포지션이 그 회사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느끼고 있는 기술적 원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다루거나 뭐 이런 게 아닐 때는 사실은 좀 그냥 적당히 내가 대체될 수 있는 개발자라면 정치를 잘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도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도 똑똑한 애들이 또 성공하는 건데 눈치를 잘 봐서 이제 싸바싸바 잘하는 애들이 성공하는 건데 그런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커뮤니티 개발자들의 여론이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다. 인터넷 커뮤니티 개발자들이죠. 저는 팀노바 하면서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처음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니까 뭐 어떤 글이 올라왔다, 어떻게 해가지고 막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사실상 지금도 많이 보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너무 이렇게, 너무너무 불행한 얘기, 힘든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실제 환경에 나가보면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 나오는 사례들에 부합하는 안 좋은 회사들도 많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위까지 나름대로 다 다녀본 입장에서는 너무 과장되거나 좀 커뮤니티에서 좋아할 만한 그들만 모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환경이 나오기 전까지 너무 커뮤니티로 개발자 세상을 너무 딱 정의 내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케바케니까 안 좋은 회사도 있겠죠. 개발자들끼리 계층이 많이 나뉘어져 있다. 이것도 앞에 말한 거랑 연장선인데요. 사람들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네이버 다니고 고등학생 때부터 NC 다니고 이런 애들 있어요. 개발 잘해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거야. 이미 그때는 되게 잘한 애들이에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한 애들이랑 그냥 적당히 대학 졸업하고 이제 흐리멍텅하게 학교 다닐 때 뭐 적당히 공부하다가 그래도 배운 게 전공자라고 뭐 개발 회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중소기업에 딱 들어가지고 그냥 저냥 막 이렇게 어리버리 까면서 이렇게 일하는 애랑은 애초에 시작부터 너무 다르죠. 똑같은 20대 중반 후반인데도 실력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실력 차이도 실력 차이인데 그냥 삶의 질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회사의 CTO야 23살인데 22살인가? 근데 얘는 회사 출근을 별로 안 해요.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출근을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몰디브 행표를 끊어요. 그리고 지 돈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일해요. 막 그래도 터치 안 해요 사장이. 왜? 걔 때문에 돈을 정말 많이 벌었거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쟤는 이해해줘야 돼. 뭐 이런 분야에 약간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그게 이제 표면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애들이 또 나 특별 대우 받는다 이렇게 글 쓰면 누가 좋아하겠어? 팀누가 욕하듯이 막 어떻게든 말만 들어서 막 욕하지 않을까? 나는 옛날에 일할 때 막 돈을 괜찮게 벌었는데도 그거 자체에 대해서 굳이 커뮤니티에 막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자랑하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애들은 이미 존나게 잘해요. 그리고 열심히도 살아. 돈을 못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왜 다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일단 말을 다르게 하잖아요. 내 주변에 뭐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사례를 봤다, 나도 뭐 돈을 뭐 잘 벌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봤자 뭐 진짜 사업가들에 비하면은 뭐 세 발을 피죠. 그냥 일개 이제 개발자 치고는 뭐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제가 가르친 애들이 잘 안 되거나 실력으로 제가 못 보여줬으면은 제 말이 허언증에 가깝겠지만, 잘 보시면은 정말 높은 연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허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 정말 그 무언가를 보는 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발자는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는 있고 현업 대비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계층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우물 안에서만 살거나 하층민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은 상류층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개발자들 또 정말 상류층에 있는 개발자들 있죠. 정말 어디서든 막 우리 회사 좀 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피 튀겨요. 그 회사마다 좋은 조건 제시하고 그런 개발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잘 모르고 이런 걸로 굳이 이제 그 사람들이 어그로 끌 이유가 없으니까 암암리에 그렇게 서로 잘 나가는 개발자들끼리 이렇게, 아니면 또 아는 개발자들끼리 그냥 왕왕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노바를 만들었고, 애초에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될 것 같죠? 안 돼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10대 때 그 세포 싱싱할 때 그 공부를 시작한 애들을 따라잡으려면 보통의 어떤 식견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팀노바 내부에서 1년 반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잠재력과 천재성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깊이감은 굉장히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서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계층 이동을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 열심히 공부하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는 것만으로 개발이 잘해지지 않는다. 때로는 기민한 임기응변이 더 나을 때가 있다. 그렇죠. 임기응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력자들이 이런 게 그나마 더 나은데, 아무래도 신입들은 임기응변에 약하죠. 근데 이제 경력자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임기응변이나 이 경험적으로 그 급한 상황에 탁탁탁탁 처신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건 경력자만 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입이라도 할 수 있는 폭넓은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험값, 기술을 공부한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공부한다고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하다가 가끔 에러가 날 때가 있어요. 에러가 날 때가 있는데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에러야. 근데 이거 고쳐야 돼. 이럴 때는 사실 센스나 임기응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외골수 개발자가 이게 외골수가 이게 맞나? 약자가 모르겠다. 외골수 개발자가 생각보다 많다. 그냥 말해 뭐해 이거죠, 그냥. 외골수 개발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처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에 꽂히는 그런 분들이 외골수인 경향이 있죠. 본인도 그럴 거예요.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이제 힘드니까 좀 이렇게 자기 혼자만 컴퓨터와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직업에 끌린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도 잘 못하고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기적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상대방이 알아듣는 게 중요하잖아, 대화는. 근데 상대방이 알아듣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나는 이 얘기를 했으니 나는 어쨌든 할 말 다 했다, 끝, 막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래서 그런 느낌의 외골수 개발자랄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개발자가 특이한 캐릭터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제 저런 외골수 개발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들 약간 좀 안 건드는 분위기가 있어. 건들면 싸우니까. 개발자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엄청 많다.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존심이 더럽게 세요, 다들. 그래도 다 전문직이라고. 막 논쟁도 많고, 막, 아무튼 많이 싸워요. 저도 많이 싸웠고. 싸웠다기보다는 이제 암암리에 싫어하는 거죠, 그냥. 근데 이건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심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막, 보통 이제 남자들끼리 있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개발자들은 또 그렇진 않아요. 은근히 이제 좀 자존심 싸움도 많고, 다들 프라이드가 강해서 그런가 봐요. 프로그래머들은 의외로 굉장히 감정적이다. 원래 객관적인 직업이잖아요. 문서 검토도 해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약간 어린이들 같은 이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순수한 사람도 많고, 개발자들만 가진 독특한 특성이 있다니까요, 확실히. 순수한 사람들 많고, 좋은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빡치게 하는 개발자들도 있어요. 외골수, 막 이런 사람들, 같이 있으면 막 미치겠어,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뇌를 쓰는 포인트가, 이성적인 뇌가 되게 많아야 되는데 의외로 자존심이 세고 막 이래. 그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해보시거나 일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독특한 캐릭터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개발자들에게만 있는 캐릭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쭈쭈쭈 해주면은 되게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외골수야. 그리고 회사마다 천차만별 기준을 가지고 있다. 연봉이면 연봉, 문화면 문화. 누가 회사 다 똑같다고 했는가? 전혀 다르다. 인간이 사상과 철학이 다 다르듯. 회사가 100개가 있으면요, 100개가 다 달라요. 회사 다 똑같다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회사를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정말 달라요. 대표의 철학이나 생각에 따라 정말 달라요. 임원진들이 곧 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회사를 내가 다녔다고 해서 B 회사가 같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는 좀 그래도 뭐 한 곳 보고 바로 들어가지 말고 좀 여러 곳을 면접을 본 다음에 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회사가 날 붙여줬으니 난 여기에 내 목숨을 걸어야 돼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말고 조금은 이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번 주까지면 다른 회사까지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싶어, 다 보고 싶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오퍼를 주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좀 기다려주게 해서 뭐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면 회사는 자기 회사에 지원한 모든 사람들 다 검토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력서를 썼는데 이렇게 면접 제의를 하는 곳을 나도 검토를 할 이유는 있는 거예요. N 대 N 관계라고. 그걸 검토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회사도 한 명한테 오퍼를 준다든지 한 명만 딱 검토를 하고 면접까지 제의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한테 연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 면접 연락을 여러 사람한테 쫙 돌리고 각자 스케줄 잡아서 하잖아요. 근데 근로자도 마찬가지 거거든. 그런데 우리 꼬꼬마 신입들은 내가 첫 번째 회사를 보는데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 오퍼를 줬다고 내가 그 다음 회사 면접 잡힌 거를 그러니까 보면은 배신자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회사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좀 뭔가 되게 자신감이 없다는 걸 인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준비 안 된 신입은 현업에서 실력이 안 는다. 저 지금 비몽사몽해서 이해 좀 해주세요. 늘긴 하겠지 실력이. 근데 그렇게 조금씩만 늘면 언제 개발하나 싶을 정도다. 그러니까 미세하게는 다 늘어요. 세상에 모든 솔직히 뭐 화장실 가서 똥을 싸도 뭔가 경험값이 조금 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세수를 하더라도 뭐 조금씩 뭔가 늘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폭풍 성장이잖아. 근데 폭풍 성장이랑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성장을 한다는 좀 달라요. 특히나 이 개발 필드는 그게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막 40살 됐는데도 막 PHP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고,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막 떨어져 있어. 막 45살 이렇게 되신 분인데 눈치 되게 많이 보고 이런 개발자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신다면 좀 그래도 현업 가기 전에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박사학위자나 석사학위자들이 현업에서 환영받는 게, 현업에서 쌓을 수 있는 감각이 있고 박사학위를 하면서 쌓을 수 있는 감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순수한 공부를 통해서 쌓을 수 있는 감각이 있고 현업에서 경험값을 통해서 배우는 게 좀 다릅니다. 근데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롱런하기도 좋고 회사에서도 원하는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업을 육체노동이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거를 정신노동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만 발달을 하면 똑똑한 머리로 판단을 해서 육체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현업은 정신적인 영역도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영역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추면 똑똑한 애가 뛰어난 신체로 일을 한다라는 이런 밸런스의 조합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현업 준비하는 신입은 어떤 이제 지식적인 면이 좀 쌓인 게 부족하다 보니까 현업에서 급하게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 현업에서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어설픈 상태로 질질 끌려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15년 프로로는 15년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느낀 점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변도 드리고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그냥 혼자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과 좀 또 다를 수 있죠, 다른 개발자분이랑. 그래서 여러분들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